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715명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1,700명대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방역당국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2주 연속 증가해서 의료 대응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도 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40만 4천 명분을 확보해서 내년 2월부터는 순차적으로 국내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단계적 일상회복 가면 이제 확진자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어제 그제 확진자는 1,700명대인데 이거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증가가 될 것인가,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좀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은 증가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의료 체계가 준비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기 때문에 이미 수도권 같은 경우에 중환자실 60% 이상 이미 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보다 더 확진자, 특히 정부가 얘기하는 4,000명, 5,000명 정도가 안정된다고 하지만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수도권 같은 경우에 전체 확진자가 한 3,000명을 넘어가기 시작하고 중증 환자가 이제 한 450명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그러니까 의료 체계가 준비될 때까지는 그 체계 안에서 감당 가능한 수준 정도의 유행 상황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3,000명 이상 넘어가는 거는 적어도 12월까지는 상당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정도 이하로 어떻게 해서는 최대한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유 있게 생각하면 안 되겠군요. 네. 그 확진자 숫자 자체도요. 네. 예. 사망자 중에 최근에 사망하신 분들 중에 72% 정도가 백신을 안 맞은 분들이라고 해요. 그러면 백신 접종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건데 아직도 안 맞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습니까? 이제 안 맞으신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본인의 기저질환이 많기 때문에 혹시 백신 접종하면 몸 상태가 안 좋아질까 봐 안 맞으신 분들이 사실 많은데 근데 최근에 지금 사망하시는 분들이 60대 이상의 미접종자들인데 대부분 연세가 많거나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주로 사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기저질환이 있는 분일수록 예방접종에 더 동참을 해주셔야 돼서 그런 공포감들을 조금 접고 좀 마음을 좀 바꾸셔서 예방접종에 동참해 주셔야 앞으로 이런 유행 상황뿐만 아니라 본인의 건강에도 매우 중요하다는 부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확진자가 늘면서 위중증 환자분도 늘고 사망자도 그만큼 조금 더 느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단계적 일상 회복은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완화 속도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의 완화 부분이 조금 저희가 이제 의료계에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풀긴 했었는데 근데 어떻든 간에 이제 예방접종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정도의 거리두기 완화를 버틸 수 있는 건가를 한번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많이 낮췄으니까 유행이 커지니까 큰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지금의 정도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의료 체계도 감당하고 또한 우리 의료 체계가 이제 일정하게 안정되는 상황으로 갈 수만 있다 그러면 이 상황을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파국을 맞는 상황들을 막는 게 앞으로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파국이라는 의미는 의료 체계가 얼마나 버틸 수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민들과 함께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도 국민들이 일단 정말로 기본적인 그런 수칙들을 제대로 지켜가면서 이 정도 활동했을 때 이 정도는 발생하는구나, 이 정도면 의료 체계가 버티는구나, 이 정도를 지금 이제 일종의 이제 테스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언젠가는 단계적 일상 회복은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이 그런 단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추가 접종 부스터샷에 대해서 6개월 2차 접종 후 6개월 정도 되면 접종하겠다 이런 방침인데 요양병원 시설 종사자 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한 달 좀 앞당겨서 5개월 차 됐을 때 접종하겠다는 게 방침이잖아요. 그 기간을 조금 더 당기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지금 최근에 이제 중증 환자나 사망 환자 중에서 그러니까 접종자이긴 한데 접종 완료자인데 기간이 좀 늘어난 분들 한 4개월에서 5개월 넘어간 분들이 일부 중증 환자로 진행하고 사망을 하는 게 실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또 외국에서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정부 차원에서 고위험군에 대한 예방 접종을 현재 6개월로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안에 5개월로 당기려고 이제 회의를 하는 것 같고 아마도 저는 5개월로 당겨질 거라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의료진들, 필수 의료진들 같은 경우 5개월에 당겨서 접종을 시작을 했고 요양병원 이제 원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이제 입소자나 또는 이제 의료진도 5개월 당겨서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5개월로 당기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일단 국내 여러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해서 고위험군, 특히 기저질환이 많은 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당길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스터샷이라는 게 모든 국민에게 필요한 것이냐 아니면 항체가가 좀
낮아지는 분들한테 필요한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맞춰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네. 필요성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이제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은 들고요. 예.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부스터샷이 필요한 건 맞기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단 고위험군은 뭐 5개월, 6개월로 정해졌지만 일단 젊은 성인에서 예방 효과에 관한 부분에서 mRNA 백신의 예방 효과가 젊은 층에서도 이제 많이 떨어지니까 중증 예방 효과는 계속 지켜지는데 예. 한 6개월 지나가면 뭐 국가에 따라서는 50%, 뭐 40%, 20% 이렇게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들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전 연령에 대한 부스터샷은 필요한데 그 시기상의 문제 를 어떻게 할 건가는 이제 국내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돌파 감염의 사례라든지 또는 이제 40대, 50대에서의 중증 환자가 실제 접종 완료자 나오기 시작한다면 아마 접종 시기는 이제 6개월 정도까지 당겨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먹는 코로나 약에 대해서 미국의 제약사 머크사도 있고 화이자에서도 먹는 네. 코로나 약을 개발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격이 비싼 건 알겠는데 네. 성능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게 궁금해요. 사실 이제 그 효과 분석에 대한 이제 숫자적인 분석들을 보면 머크는 입원 예방 효과가 한 50%, 사망 효과 예방 효과 100%, 그다음 화이자는 입원 예방 효과 89%, 사망 예방 효과도 한 100% 이렇게 나와서 네. 사망 예방 효과는 비슷하게 나오고 있고요. 예. 다만 입원 예방 효과가 좀 차이가 나는데 다만 이제 임상 시험에 대한 걸 분석할 때 단순히 숫자적인 분석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왜냐하면 각 임상 시험이 각 회사마다 약간 다른 조건에서 시행이 되고 국가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등록된 환자들에 대한 그런 기본 데이터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그러니까 1대1로 비교하지 않은 이상에서는 이거 가지고 어떤 약이 더 좋다 이게 표현할 수는 없다는 네. 거고요. 근데 두 가지 다 일단은 이제 중증 환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사망 환자를 줄인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꽤 효과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예. 어떻든 먼저 공급되는 약부터 도입해서 일단 사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먹는 코로나 약이 개발되면 맞는 코로나 약은 안 해도 되는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나요? 아니면 아닌가요? 그러진 않습니다. 일단 항체 치료제도 여러 측면에서 사용이 고려되고 있는데 예. 최근에 개발된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치료 효과도 있지만 예방 효과가 이제 증명된 그런 이제 항체 치료제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역할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한 이제 먹는 약을 이제 먹기 힘든 상황, 너무 고열이 나고 해서 이제 먹는 약을 5일 동안 드시는 게 너무 힘드신 분들은 네. 당연히 치료 효과가 있는 항체 치료제들을 투여해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체 치료제의 그런 투여가 이제 좀 편하게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사용이 같이 병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먹는 코로나 약 정부가 40만 4천 명분을 일단 계약을 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5천만 인구 중에 40만 명분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싶었는데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40만 명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럼 이 40만 명분 천구매 계약에 대해서는 이 구입 시기와 구입 물량 정도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지금 이제 경구치료제가 임상시험에서의 조건은 고위험군에서만 투약을 했고 효과를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거의 90%에 100% 투약을 하고 일단 단계적 일상회복 가운데 고연령층이나 고위험군의 확진자도 늘어날 거를 감안해서 40만 명분을 준비한 거기 때문에 예. 이제 그 대상에만 투약이 된다 그러면 40만 명은 결코 부족한 양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우리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전체 확진자가 2년 사이에 35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저 정도면 내년에 발생하는 환자한테 다 쓸 수도 있는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예. 다만 현재는 고위험군 중심의 투약이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이게 중증 환자에서는 아직 효과 증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군의 경증, 그러니까 아주 이제 발병 초기에 약을 써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거를 막는 효과를 위해서 쓰는 약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투약이 정말 필요한 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백신이 물량이 좀 많아서 유통기한 지나서 폐기되는 것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아니 폐기될 바에는 좀 부스터샷 접종 기간을 좀 단축해서 이거 좀 활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네, 뭐 그 부분도 맞는 얘기입니다. 일단 특히 이제 본인의 기저질환이 많거나 그래서 염려가 되는 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이제 뭐 자녀 백신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기간을 좀 연장해서 일단은 공식은 뭐 5개월 이후에 맞더라도 나는 4개월 뭐 딱 4개월 이상이면 맞을 수 있게 풀어주는 방식들도 가능하기는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능동적으로 이제 방식들을 개발해서 이제 남는 백신들도 소진하고 또한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접종을 빨리 하게 해줘서 예. 본인의 이제 불안감들을 좀 이제 낮게 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뭐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겨울이 되면 이제 코로나19도 더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고 독감도 있고 네. 뭐 감기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세계가 구분하기도 힘든데 그럼 어떻게 조심해야 될 방법이 뭐
하나 조심하면 이것도 다 조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예, 일단 호흡기 바이러스들은 어차피 이제 호흡기 비말 또는 이제 공기 매개로 전파가 되는 양상이니까 어떤 하나가 제대로 예방이 되는 상황이면 전체적으로 호흡기 감염이 줄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 코로나19에 대해서 마스크 열심히 착용하니까 뭐 독감도 유행 안 했고 모든 이제 바이러스가 다 유행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다만 저는 이 지금 상황이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서 접촉면이 늘어나게 되는 측면들 그리고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도 벗는 국가들이 있으니까 예. 이제 앞으로는 정말로 코로나19랑 독감이라든지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들도 의료 체계에서도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체 호흡기 바이러스의 중에 하나가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해보면 전체 감기 환자들에 대한 진료 패턴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의료 체계에 대한 준비들도 서둘러야 되는 부분들이고 또한 이제 환자분들, 그러니까 이제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일반인 분들도 내가 어떤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그 중에 하나인 코로나19가 감염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인식을 하고 일단 이제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동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의료 체계 개편 또 일반인들에 대한 어떤 인식 개선도 같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파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네. 이게 뭐 이것도 이제 유행한다 이런 말도 있대요. 예, 파라인플루엔자가 소아에서 특히 이제 그런 후두염이라든지 이런 걸 일으키고 성인에서도 감기 증상이랑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바이러스인데 어쨌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파라인플루엔자나 이런 거나 이런 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예전에 유행 안 했었던 호흡기 바이러스가 이제 유행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그만큼이나 이제 감기도 유행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마스크 착용이나 이런 부분이 느슨해졌다는 걸 또 얘기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여러 바이러스가 동시 유행하는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도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히 의원급이라든지 병원급이 외래에서 이런 환자들이 단순히 코로나일지 다른 바이러스일지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니까 예. 안전하게 진료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병원이나 의원에 방문하는 사람들도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외 여행객도 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그래서 이 상황에 정부가 또 자영업자들 위해서 하는 거겠죠. 뭐 국민들 위해서 숙박 여행 할인 쿠폰 사업을 다시 시행을 했잖아요. 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는 거는 좋은데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만 안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유행상은 어차피 지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한 지 열흘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 2주 또는 2, 3주 정도 안정되게 유지된 걸 보면서 괜찮으면 그때마다 하나씩 조금씩 이제 풀어주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데 풀렸으니까 그냥 이번이 기회다 그러고 그냥 확 풀어놓게 되면 사람 간의 접촉이 되면 당연히 확진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 언제나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정부 차원에서 너무 이렇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이번 겨울도 좀 그래도 좀 안전하게 지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분한 대응이 지금 정말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